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3편에 걸쳐서 제1, 2, 3차 포에니 전쟁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에니 전쟁은 기원전 264년부터 기원전 147년까지 약 120년간 벌어진 로마와 카르타고의 서부 지중해 패권 전쟁인데요. 한 세기가 넘도록 이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로마와 관련한 마케도니아 전쟁이나 히스파니아 전쟁 등 포에니 전쟁 이외에도 다뤄야 하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전쟁들이 포에니 전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포에니 전쟁을 다룰 때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주제가 분산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에니 전쟁에만 집중하고 다음 기회에 로마의 서방 정복 과정 그리고 동방 정복 과정을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750년경 페니키아에 의해 건국된 카르타고는 현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본곳이라는 지역에 자리 잡은 국가였습니다. 본곳은 지중해가 좁아지면서 아프리카나 유럽 대륙 모두의 접근이 용이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한 국가는 자연스럽게 서지중해의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사르디아나나 히스파니아에 있는 납, 아연, 구리, 철, 은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을 카르타고로 운반해온 후 문명이 발달한 동지중해에 팔아넘기거나 특산품인 자주색 직물을 매도하여 부를 쌓은 무역업, 해운업 중심의 국가로 그리스인들보다도 먼저 부자가 된 나라입니다. 해군력이 지중해에서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독보적인 무역 강국이 된 것인데 그렇다고 카르타고가 농업이 발전하지 않은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노예 노동력을 이용한 플랜테이션 농업 경영을 제일 먼저 시행한 농업 선진국으로 로마가 카르타고의 농사 기법을 배울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점은 카르타고는 이렇게 지중해에서 제일 강한 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세력과 내륙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점인데 이 분열이 카르타고의 국가 경영을 난맥상에 빠뜨리면서 포에니 전쟁을 로마에게 패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메사나 해협을 두고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헬레니즘의 두 강자 로마와 카르타고는 기원전 264년 전까지는 상대에게 우호적이지는 않더라도 서로 적대하지도 않으면서 외교적 예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라쿠사인들에게 고용되어 있던 캄파니아 출신의 용병 집단 마메르티니 부대가 고용인을 배반하고 시칠리아 북동쪽의 소도시 메사나를 탈취하고 시라쿠사이를 침공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라쿠사이의 젊은 왕 히에로 2세는 메사나를 공격하였는데 도시가 거의 함락될 시점에 이르자 마메르티니 부대가 인근에 주둔해 있던 카르타고 함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카르타고의 막강한 해군이 메사나로 접근하자 히에로 2세는 수성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마메르티니 부대는 카르타고 함대가 메사나에 영구적으로 주둔할 것을 염려하여 이번에는 로마에게도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원로원의 다수파를 이루던 보수 진영은 해군력이 카르타고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지만 콘술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우덱스는 승전을 자신의 권력과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미네로 끌고 들어와 미네를 설득하여 전쟁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이 문제에 개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원전 264년 클라우디우스가 지휘하는 로마의 두 개 군단이 레기움으로 진군하였는데 이때 별다른 전쟁을 벌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르타고의 수비대가 철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카르타고 본국의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카르타고는 시라쿠사이와 동맹을 맺은 후 메사나 탈환에 나서면서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63년 로마가 4,000명의 육군으로 시라쿠사이를 공격했을 때 카르타고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자 시라쿠사이의 히에로가 로마에 항복하고 오히려 로마를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로마는 히에로의 도움을 받아 시칠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아그리겐툼을 포위 공격하여 카르타고의 수비대를 격파하였습니다. 아그리겐툼이 함락되자 로마는 카르타고를 시칠리아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본격적으로 해군을 증원하였습니다. 이때 로마가 사용했던 무기가 바로 코르부스인데요. 무거운 쇠갈고리가 달린 이동식 다리를 수직으로 적함에 떨어뜨려 갈고리를 갑판에 박고 돌진함으로써 배 위에서도 자신들이 유리한 육상전을 펼치며 전황이 로마에게 유리하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두자 기세를 탄 로마는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아프리카 본토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원전 256년 로마의 콘sul 레굴루스가 아프리카에 상륙하였습니다. 하지만 카르타고 또한 마케도니아의 팔랑크스 용병과 전쟁용 코끼리를 능숙하게 운용하는 히스파니아의 크산티푸스를 고용하는 등 철저히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원전 255년 봄 레굴루스는 카르타고 전투를 시작했지만 크산티푸스가 레굴루스의 전략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한 결과 로마는 패배하였으며 레굴루스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해군이 강했던 카르타고는 해전에서, 육군이 강력했던 로마는 육상전에서 패배하는 이변이 연달아 발생한 것이었죠. 따라서 기원전 254년부터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시칠리아와 그 주변 해역만이 유일한 군사작전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로마의 코르부스는 태풍에 취약했던 약점과 카르타고가 효과적인 방어수를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그 결과 기원전 247년까지는 카르타고가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급습 또는 번개라 불린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 바르카가 있었죠. 하지만 로마가 이렇게 비틀거릴 때 최후의 일격을 가하지 못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르타고의 해상보호들과 내륙의 토지 귀족들 사이에 내분과 기득권 투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밀카르가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던 시점에 이른바 대한노가 이끄는 지주그룹이 카르타고 정부를 장악했고, 그들은 로마와의 전쟁보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토지를 차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한노는 정권을 잡은 후 카르타고 해군을 육군으로 전출해서 아프리카 정복 사업에 투입하여 자군의 전력을 약화시켰고, 해군에게 물품을 전달하던 보급선마저 로마에게 공격당하며 포에니 전쟁의 승기를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카르타고는 하밀카르에게 로마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카르타고는 릴리바이움에서 철수하고 시칠리아를 포기하며 모든 포로를 석방하고 20년 안에 2200탈렌툼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물론 이 조건은 이후 켄트리아 회에서 배상금 3200탈렌툼과 지불 기한을 10년으로 줄이며 변경되었지만 카르타고에게 이 정도 금액은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 결과 카르타고는 서부 지중해의 패권을 상실하였습니다. 반면 로마는 동서쪽 지중해의 모든 문제에 반드시 개입하는 주요 해상국가가 되었죠. 특히 23년간이나 지속된 전쟁이 로마인들로 하여금 언제나 카르타고를 깊이 의심하고 그들이 다시는 보복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무력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이런 생각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발생한 중요 이유였습니다. 반면 카르타고는 제1차 포에니 전쟁 후 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봉착했는데, 당시 카르타고 정부를 장악한 대한노의 지주들이 용병들에게 미지급된 급료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용병들의 소요 사태로 이어졌고, 반란은 하밀카르 바르카에 의해서 겨우 진압되었지만 그 사이에 카르타고는 로마에게 사르디아나와 코르시카를 빼앗겼습니다. 카르타고의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하밀카르가 반란을 진압한 후에 히스파니아를 재정복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사르디아나와 코르시카를 상실한 것을 벌충하고도 남는 수확을 거두며 부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하밀카르는 기원전 229년 사망하였지만 그의 사위 하스두르발의 주도로 카르타고의 제국 재건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었고, 로마는 이를 의혹과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226년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이베르 조약이 체결되어 카르타고는 히스파니아 북부를 가로질러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이베르강 이북으로 넘어오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로마와 카르타고 어느 쪽도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적극적으로 도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1차 포에니 전쟁의 종전 협약과 이베르 조약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스파니아의 독립도시 사군툼이 한니발이 마실리아의 사주를 받아 이베르강에 이르는 모든 영토를 장악하려 한다는 불만을 로마 원로원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제1차 포에니 전쟁의 악령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나는 기원전 241년과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는 기원전 218년 사이에 로마는 서쪽으로는 갈리아 전쟁을 통해서 북이탈리아의 갈리아인들을 정복하였고 동쪽으로는 일리리아 전쟁을 통해서 일리리아 왕국의 팽창을 저지하였습니다. 다만 일리리아 전쟁은 방어전이나 제국 팽창을 위한 전쟁은 아니었고 일리리아의 해적지를 못하도록 막는 경찰 행위에 가까운 전쟁이었죠. 제1, 2차 포에니 전쟁 사이에 갈리아 전쟁과 일리리아 전쟁이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포에니라는 말이 페니키아에 해당하는 라틴어라는 것인데요. 로마의 입장에서는 페니키아와 벌인 전쟁이기 때문에 포에니 전쟁이라 부른 것이지만 이것은 로마의 관점만을 반영한 용어이므로 요즘에는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라 변기하는 경우가 많고 현 고등 교과서도 포에니 전쟁과 로마 카르타고 전쟁을 변기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